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가 보합권에서 등락 중입니다. 여기 1월달 들어서 지금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요. 근데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대부분이 에코프로 BM, 그쵸, 종목들이 포스코 퓨처엠 전체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안 좋은 이유를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해소되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BM이 완전히 끝나서 작살날까요? 그쵸? 그럴 일은 없습니다. 물론 늦게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하락 구간을 여기서 지속적으로 키우면서 완전히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 그쵸?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막 1500%씩 올라가고 에코프로 BM도 600%, 700%씩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작년입니다. 그쵸? 고작 작년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정말 한 가지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게 상승에서도 그렇지만 하락에서도 그렇다. 그쵸? 그런 과정에서 포스코 DX 어떻게 됐나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6,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고가가 6만 원대까지 9월 달까지 잡혔고요. 추가적으로 12월 달에 상승폭을 키워서 79,600원까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요?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 어디에요? 기업들. 그쵸? 그리고 대기업들. 그쵸? 그럼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협동 로봇이 필요한데, 그리고 AI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어디서 제가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어디를 공략하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작년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달부터 포스코 DX가 그 시세를 이어가면서, 그쵸,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달에 상장을 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장 전에 기대감을 받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쵸, 지금 상승폭이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포스코 DX,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셋의 차이는 두산 로보틱스와 포스코 DX는 범용적이에요. 그쵸?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약간 확장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포스코 DX 어때요? 포스코 그룹에서 나오는 공장들 다 여기서 하죠. 그쵸? DX에서 다 맡아서 합니다. 근데 플러스 LG 쪽하고 지금 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LG 쪽하고의 성공적인 진행 상황이 시장에 알려지면 추가적으로 뭐가 나와요? 당연히 계약건들, 즉 수주건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간 건 당연하고 안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포스코 DX를 끌어올린 게 뭐예요?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근데 퓨처엠 지금 어떻습니까? 7월 달에 고가를 형성했을 때 포스코 DX는 같이 고가를 형성을 했지만 주가가 쭉 빠지는 과정에서 포스코 DX도 하락했죠. 근데 이만큼 안 빠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강세를 보였다. 즉 고가에서 매물 소화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수급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연기금이 고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쓸어담고 있고, 연기금은 어떤 투자자인지 아시죠? 단기적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쵸?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가에서 나오고 있는 외국인들 지금 보면 매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쵸? 매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한 달 동안 매집되어 있는 물량이 아직도 여기서 100억씩, 150억씩, 500억씩 이렇게 나왔는데도 970억, 거의 한 1000억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물량을 고가에서 누가 받아요? 연기금이 받고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갈까? 그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때까지 올라간다. 실적이 정말 본격적으로 좋아져서 막 확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주가 안 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주가는 다 올라가고 끝나요. 그럼 지금부터 공략하는 게 맞고, 단 이격이 너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매수하지 말자.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쵸, 바닥이 6,000원입니다. 많이 올라서 줄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격이 발생하고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량 정리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대신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내가 전략을 세워놔야 된다. 그게 가격 전략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요, 두산 로보틱스,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린 건데, 기준이 되는 건 두산 로보틱스와 포스코 DX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두산과 포스코 DX가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산 로보틱스와 포스코 DX를 동반해서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즉 가격 전략을 다변화시켜서 만들었을 때 우리가 꾸준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즉 가격 그리고 종목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지,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지금 한 300분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500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300분 정도 남았어요. 2,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그렇죠. 돈 안 받아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진행한다. 포스코 DX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가격대를 추적하고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가 종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1월 15일, 그렇죠. 1월 15일 시장가 매수 동방 8시 51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하라는 건 뭐예요? 시가에 그냥 때려 박으라는 거죠. 그렇죠. 동방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동방, 자 보세요. 오늘 상한가 마감 20% 정도의 수익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원래 저는 스윙 매매를 주력으로 합니다. 그렇죠. 스윙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데 동방은 내일 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서 그쵸? 상한가로 시작되지 않으면 내일 고가에서 매물 맞고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동방은 시가에서 그냥 정리합니다. 원래는 그냥 보유해요. 그냥 하락하는 거 볼 때까지 그냥 보유해요. 근데 동방 같은 경우에 신고가 첫 번째 구간에서 제가 공략을 한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딱 여기 세 종목만 딱 보겠습니다. 동방 하나 봤으니까 1월 12일 금요일 날 내용인데 롯데정보통신, 흥하해온 그쵸? 여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게요. 롯데정보. 자, 내용 보면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 중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락하면 매도한다. 그렇죠. 근데 금요일 날 공략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수익권이다. 그렇죠. 고가 19%까지 상승했고 종가 5%에 마감했으니까 고가 대비 많이 빠졌잖아요. 한 14% 빠졌잖아요. 근데 그냥 보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종목 신고가 종목은 매일 나오고 시장 강세 종목은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수익을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신고가 종목은 매일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는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는 저가 잡으려고 하지 말고 고가를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럴수록 우리가 한 종목에 물려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저가 버리고 고가 버린다. 그렇죠. 그랬을 때 하락할 때 매도해도 충분한 수익이 나온다. 그렇죠. 오늘 하락해서 끝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대략 한 3에서 4%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매수가 됐습니다. 근데 싸게 산 게 아니에요. 원래 요날 잡았어야 되거든요. 요날이 1월 10일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종목 한다고 롯데정보통신을 못했습니다. 아까 전에 보면 동방하고 똑같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차트의 패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고가, 즉 앞에 좋을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밑에 흥하해온. 자, 내용 보세요. 오늘도 16% 강세.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쵸? 그럼 이틀 동안 보유해서 얼마? 25%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그쵸? 우리가 보유해서 간다. 왜? 안 떨어졌으니까 안 판다는 거. 고가에서 빠지면 고가 잡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했더니 돈을 더 먹었던 기억이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혀 만들지 말고 한 가지 내용만 지속적으로 밀고 가야 되는데 그 한 가지 내용이 맞아야 되고 시장에서 유일하게 맞는 기법이 신고가 매매입니다. 신고가 매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내가 막 23년도에 고가 종목 따라다니면서 손절한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 안 받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롯데정보통신, 흥하해온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게 여기 신고가 검색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런 종목들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매매할 수 있을지 그쵸? 그 내용을 제가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면요. 좀 간단합니다. 포스코 DX는 조정을 다 받았다. 오늘 2차 전지가 시장을 끌어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 DX는 단단하게 받고 있고요. 고가에서 이격 조절도 다 받았고 연기금의 수급은 지속된다. 즉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와 함께 협동 로봇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가 됐고 그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하지만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철저한 가격대가 필요하다. 그 내용이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편집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도 길게 찍는데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진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어떤 관점, 어떤 가격, 이슈나 거리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